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 관련된 소식들이 여러 가지가 터졌는데요. 저희 신의 한 수가 이거를 하나하나 잘라서 올려니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안에 이걸 다 올릴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하게 저희 기자들 3명이 모여서 아예 그냥 뉴스를 준비해서 여러분께 보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청탁과 서땡땡 이 가족이 벌인 황당한 상황들, 군 의혹들이 태산같이 쌓이고 있고 이제 그 외 여러 문제로도 특혜 의혹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미애 일가족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라는 국민적 여론을 저희 신의 한 수가 열심히 담아내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중 꼭 해주시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신의 한 수 세 기자 모두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희가 추미애 얘기로 한 2주, 3주 내내 지금 했는데도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그래서 저희가 오늘도 따로따로 찍으려다가 과감하게 지금 이렇게 3명이서 같이 진행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지금 각자 일단 어떤 거를 지금 준비했는지 간략하게 좀 먼저 박상무 부장도 말씀해 주시죠. 네,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수사를 막았다라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현 동부지검장이 대검의 형사부장이던 시절 추미애 수사를 막아섰고 그리고 그러한 공로를 받아서 지금 현재 동부지검장이 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얘기 잠시 후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결국 추미애의 입김에 의해서 수사를 컨트롤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 그 부분을 저희가 또 보도드릴 거고요. 유채린 기자는 오늘 어떤 소식을 준비했죠? 네, 추미애 장관 아들 사건 일단은 미복귀 관련 문제도 있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청탁 의혹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청탁 의혹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 이 아들 지휘관이 직접 입장문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 소식 오늘 전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추미애 아들 탈영 의혹, 그리고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의혹, 그리고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 군 의혹 드러난 것만 3가지. 하지만 여기서 무엇이 또 있을지 모르는 상황. 오늘 저희 신한수가 낮에 보도도 드렸습니다만은 그 채팅창, 그 페이스북 메신저 대화를 보면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간부들이 알아서 긴다. 지원반장이 형한테 기잖아. 간부들의 80%는 형을 지지해. 편의를 봐줬다는 정황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과연 추미애 아들 서땡땡은 카투사를 복무하는 와중에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렸을까요? 참 궁금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한국군 지원단장, 그동안 녹취록 내용을 통해서도 많은 폭로를 해왔는데요. 이 지원단장이 본인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추미애 아들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 소식 유채린 기자가 전합니다. 네, 방금 말씀한 그 전 대령이 자신의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이제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한미 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이철원 전 대령입니다. 이러한 청탁 의혹 밝혀지자 추미애 장관 측은 청탁 발언을 한 대령과 방송사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죠. 이에 많이 화가 났나 봅니다. 이철원 전 대령이 밝힌 입장입니다. 청탁 전화 받았습니다. 서 씨가 미 신병교육대에서 교육 중 참모 1명이 모처에서 서 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다. 그런데 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체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다는 우려의 말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아하. 이 말을 하면서 서군 가족분들에 관한 거는 미 신병교육 수료식에 4천여 명의 가족 중에 서군 가족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 보고를 의식했기 때문에 이 발언을 한 겁니다. 결국 그 당시에 추미애 일가족이 자대 배치라든가 여러 편의에 대해서 청탁을 하는 압박이 있었고 이거를 의식한 당시에 이철원 전 대령이 작심하고 청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몇십 분에 걸쳐가지고 이제 그런 건 절대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어떻게 보면 훈계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전화 통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고 나서 이 추미애 측이 계속 부인하니까 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자신의 입장을 당당하게 밝힌 겁니다. 청탁 전화가 있었다는 보고를 참모 중 한 명한테 받았다고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근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청탁뿐만이 아니라 다른 청탁의 의혹도 있죠. 평창 올림픽 통역벽 선발도
청탁 의혹이 있었다는 겁니다.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화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 씨와 관련된 여러 번 청탁 전화가 왔고 이사단 지역대에서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직접 이사단 지역대로 가서 서 씨를 포함한 지원자 앞에서 제비뽑기를 진행했기 때문에 이 서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이 보좌관 그리고 보좌관의 전화가 있었다는 것과 참모 중 한 명이 전화가 있었다는 의혹이 여기서 밝혀지는 겁니다. 통역병의 선발 절차를 문의했을 뿐이라고 추미애 장관 측에서는 계속 부인하고 있죠. 결국은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 선발이 됐을 텐데 선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없다라고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철원 전 대령의 발언으로 인해서 입장으로 인해서 분명한 청탁 의혹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게 오해가 될까봐 제비뽑기를 진행했다고 밝힌 겁니다. 결국 지금 우리 유채린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추미애 측에서 이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서 사실 이 통역병 선발 같은 경우는 이 추미애 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스펙이었습니다. 왜? 스포츠 마케팅을 이제 전공하는 입장으로서 이것이 훗날 본인이 이제 그 진로를 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스포츠, 국제 스포츠 행사인 올림픽에서 통역병까지 할 만큼 내가 열심히 뭘 했다. 그런 어떤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가족들의 서포트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그런 정황이 있었고 그 부분을 지금 이철원 전 대령이 또 한번 강조해서 언급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추미애 측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허위 사실이다 라고 하면서 뭐 고발하니 뭐니 떠들고 있지만은 오죽 답답하면은 이분이 이제 아예 실명까지 까고 그동안은 그냥 전 지원단장 전 대령 A씨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제 아예 그냥 이철원이라는 이름 석자를 내걸고 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추미애 쪽에서 보여주는 그 뻔뻔함이 얼마나 가소롭게 느껴지면은 그런 지금 한 어떤 행동을 보이는 거겠습니까? 네, 이미 현역이 아니고 이미 군 제대를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자신의 실명까지 밝히면서 주장하는 이유, 갑자기 이렇게 침묵을 깬 이유는 당시 최종 지휘관으로서 침묵하기에는 마음이 불편했지만 현역인 부하들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지켜만 보고 있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더 이상은 정파 싸움이 되지 말고 군의 이러한 문화, 이 청탁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돼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하, 정말 이 멘트만 놓고 봐도 굉장히 참 군인의 느낌을 많이 가진다는 걸 저희가 또 느껴요. 사실 이 전 대령이라고 알려진 이 이철원이라는 인물, 오죽하면은 여당 국회의원이었던 이철희 전 의원마저도 참된 군이라고 말했던 거 아닙니까? 이철원 의원 측 부부와 식사 자리를 가졌었는데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이 대령이 그 추미애 건과 관련해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가족들을 데려다 놓고도 청탁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 식사 자리에서 이철희 부부가 잘하셨다고 그랬었다라는 내용 녹취록이 그대로 있고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보도가 나오니까 이철희 의원도 부인하지 않았어요. 기억은 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사람은 참된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거짓말할 사람은 아니다. 사실상 추미애 청탁이 있었던 거를 여당 측에서 사실상 시인하는 그런 발언까지도 이어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박창훈 부장님께 이런 좀 질문을 여쭙고 싶어요. 결국 지금 이철원이라는 인물께서 이제 본인의 이름을 까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면적으로 이제 공세를 펴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여지겠는데 결국 지금 추미애 측에서 나오는 그런 변호인단들의 변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쓸모없는 어떤 다 허황된 것들이란 걸 결국 입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실제 지휘관의 기억 이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서 씨와 그리고 추미애가 과연 자신들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식 문서를 어떠한 것이든지 공개해야 될 상황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도 이 이철원 대령의 증언 쉽게 넘어가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저희가 이 이철원 전 대령이 그동안 익명으로서 나왔던 녹취록 내용을 가지고도 많은 보도를 드렸었고 그것이 하나하나 전해질 때마다 국민들의 분노가 치솟는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었는데 우리 유채린 기자 같은 경우도 이것을 취재한 당사자로서 지금 이 결국 서 씨 측이 보이는 것들이
다 뻔뻔함으로 일관되어 왔다. 끝까지 거짓말이다. 오히려 양심을 가지고 폭로한 사람들이 거짓말쟁이라고 말했던 사례들이 여러 있잖아요. 네. 당직 사병도 그렇고 지금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네, 지금 보는 사건만 봐도 지금 2017년 6월 25일 그 미복귀에 관한 그 당일에 이미 당직 사병, 대위, 그 동료 부대원들, 이제는 지휘관까지 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양심 선언을 계속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추가적인 증거가 될 만한, 증언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일반인이 된 사람들이 굳이 이 이야기를 자신 실명까지 내놓고 밝혔다는 건 정말 많이 화가 났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이제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측은 이제라도 최소한의 뭐 양심이 그동안 없었으니까 그래왔겠지만은 최소한의 그래 양심까지 필요 없고 염치라도 있다면은 옷을 벗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러한 점을 저희 신야수가 또 한 번 강조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박창원 부장께서 전해드릴 소식이 있는데요. 자막으로도 보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추미애 아들 누가 수사하고 있습니까?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서울 동부지검의 현 지검장이 과거에 추미애 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막았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추미애 아들이 군 미복귀 의혹을 지금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에서 지난 7월에 대검에 추미애 아들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이제 신청할 것이라는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동부지검이 그 압수수색을 시도하려고 그랬던 이유는 서울병원에, 서울 삼성병원에 압수수색을 해서 수술과 재활 그리고 진단서 발급 과정 등 전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서 이것에 문제가 없었는지,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동부지검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보고받은 김관정 당시 대검 형사부장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아하. 왜냐?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주요 인물이기 때문에 대검 형사부에서 이것을 사건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동부지검장이 아니라 대검 형사부장이 이것을 직접 지휘하고 있던 상황이라 보고를 하러 갔더니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대신 서 씨에게 직접 병원에서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서 임의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그런데 서 씨 측이 과연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증거를 발급받아서 검찰에 과연 낼 것이냐라는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그걸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왜냐? 법원에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밝혀내지 못한 범죄 사실의 경우에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신이 밝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 씨가 이걸 굳이 자신이 진단서와 뭐 진료비 그리고 뭐 입원 증명서 등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이유가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검 형사부장인 김관정 대검 형사부장은 이것을 하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그 후에 결국은 동부지검에서 8월 6일에 서울 삼성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그게 8월 6일이면 뭐냐? 점점점 의혹이 커지면서 그렇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여주기로 신청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장이 임의 제출로 자료를 받으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서 수사팀 내에서 반발이 있었던 건 아닌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아마 반발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 지휘관들이 와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 진술서에 그걸 누락을 시켰던 주인 검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사관들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나중에 추미애나 혹은 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받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형사부장한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형사부장이 시켰다. 그러기 위해서 형사부장에게 보고한 게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형사부장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동부지검장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서 영전을 하려면 이것을 무조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불허하고 그리고 임의 제출로 바꾸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김관정 동부지검장은 언론에 계속된 취재 요청에 공보관을 통해서 설명을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할 말이 없다. 네, 할 말이 없다라고. 그래서 기자들이 동부지검에 연락을 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지검장한테 좀 물어보려니까 그 동부지검한테 물어보라고 그렇죠. 하고 동부지검한테 또 물어보려고 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네. 그냥 뭐 무시한 거네요. 그냥 대놓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뭐 특임검사, 특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실 1월에 수사를 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한 달도 걸릴 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검찰 출신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혹이 있는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두세 곳 정도만 하면 사건 기록 전체를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한 전체 사건 기록에 대해서 검토하는데 한 2, 3주 정도 걸릴 거다. 총 한 달이면은 이 어떠한 죄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기소할지, 불구속 기소냐, 구속 기소냐까지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까 그 얘기 뭐냐면, 압수수색을 해서 자료를 검토하면서 추미애 부르고, 추미애 아들 부르고, 그 당시 지원대장, 그 왔다는 그 대위, 뭐 이런 사람들 불러서,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군의관이라든지, 삼성서울병원의 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러서 참고인이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면 한 달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 고소가 된 사건, 심지어 12월 달에 추미애의 인사청문회 당시에 이런 얘기가 불거져 나왔다면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동부지검이든 아니면 대검이든 어디서든 인지수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됨에도 불구하고 고발이 들어올 때까지 수사를 안 한 것도 문제라는 거고, 그렇죠. 고발을 받았으면 신속하게 수사해서, 어떻게 보면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미애를 살려주고 싶었으면 수사를 빨리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수사를 해서, 아, 이거 알고 봤더니 절차상에 약간의 오류가 있었지, 뭐 타령으로 보기 어렵다 이러면서 무혐의로 종결을 해버렸으면 오히려 추미애를 살려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질질 끄는 바람에 오히려 추미애에 대한 의혹들이 다 튀어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는 추미애의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뭐냐? 그 검찰 내에는 양심적인 검사분들도 많겠지만은 본인의 어떤 승진, 영달을 위해서 뛰는 검사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아, 내가 이때 잘 보이면은, 내가 장관한테 이때 잘 보이면은 내가 지검장이 될 수 있다. 내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이제 품고 이제 이런 일들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는 의혹이긴 하지만은 그 당시에 충분히 압수수색을 통해서 속전속결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거를 압수수색해서 그냥 본인들이 가져오면 되는 거를, 아니야 그렇게 한 모양새가 좀 그렇다, 이미 제출해라, 이미 제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미애 쪽에 어떤 면을 세워주는 그런 모양새를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뭐 서류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겠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수사가 굉장히 지지부진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이즈 보십시오. 그 당시에 동부지검 수사집행할 때 지검장이었던 사람이 어디로 갔습니까? 차관으로 갔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도 불허하면서 컨트롤했던 이 형사부장이었던 사람이 어디로 갔냐? 지금 수사하는 또 동부지검장으로 갔다는 거. 그렇죠. 그리고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추미애 인사청문회를 총괄했던 검사는 지금 이때 압수수색 불허했던 이 자리, 대검 형사부장 자리도 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의 동부지검장, 그리고 지금 그 대검 형사부장, 그리고 그 당시에 동부지검장이었던 그 사람, 모든 사람들이 추미애 라인으로서 자기 아들 수사를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컨트롤하고 있는 거 아니냐, 결국 검찰 조직을 자신의 어떤 소유물인 것처럼 굴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나와서 저희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채민 기자, 네. 제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채민 기자는 지금 입사한 지가 어쨌든 얼마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아마 추미애 의혹이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평범한 시민이었을 거예요. 네. 물론 지금도 평범한 시민이긴 한데 네. 그래도 지금은 좀 남다르니까. 그때부터도 여러 가지 의혹을 보고 이제 또 소식도 접했을 텐데, 지금 신의 한수 활동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찍어봐서 알잖아요. 어떤 네. 생각이 들어요? 이런 거 보면? 네, 아무래도 제가 입사하자마자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다 몰려서 이렇게 듣고 보다 보니까 제가 직접 소식도 전해드리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까 솔직히 아직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이야기도 끝난 것 같지가 않은데 여기서 갑자기 또 법무부 장관이, 도대체 우리나라 법무부 장관은 도대체 무슨 직위를 갖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요. 전 아무래도 20대이다 보니까 주변에 지금 현역 그리고 군대를 다녀온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이제 궁금증 그런 게 있어서 물어보기도 해요. 직접 군에서는 어떤 생활을 이게 있는가, 이제 육군 규정이 어떤가라고 직접 묻기도 하지만 다들 이해가 안 가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현역에 있는 제 동생은, 아, 혹시 여기서 내가 같이 지내는 부대원 중에서 만약에 이쁨을 받고 있는 애가 혹시 뭐 엄마 찬스, 아빠 찬스 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말들까지 돌고 있답니다. 이게 서로 이제 의심까지 하는 상황까지 있다는데, 이러한 상황에 솔직히 이 법무부 장관 입장이 중요할 텐데, 이 법무부 장관은 아들에 대한
부인만 하고 있고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죠. 네, 이에 저는 생각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해명, 발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네.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된다. 그렇죠. 장관을 그런 사람으로 앉혀놓고 이런 의혹이 벌어졌으면은 결자 해지를 하던가 아니면 뭐 몰랐다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 온 언론에서 그렇게 열심히 보도하는데도 이런 방구 없는 대꾸 하나 없는 지금 문재인에 대해서 이제 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우리 유채린 기자가 또 따끔하게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신의 한수 기자들 오늘 다양한 소식들을 정리해서 지금 이렇게 보도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영상이 참 잘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제가 이 구독 팻말 갖고 있는데 네. 이쪽 좀 해주세요. 네. 구독 먼저 할까요? 그렇죠. 네. 여러분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신가요? 저희 구독 130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구독은 공짜니까요. 여러분들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구독 중으로 변해서 저희 신의 한수의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신 분들 회색 엄지시라면 아직 추천을 누르지 않으셨습니다. 누르면 파랗게 추천이 되는데요. 추천이 많아질수록 추미애의 이 민낯, 이 참담한 실태 외부로 많이 알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안 하신 분들은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오늘 우리 기자분들 보도 준비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